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마노, 세계 최대 낚시 브랜드 시마노에서 한국 솔트워터 필드 스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최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한 4년 전에 이제 레저보트를 처음으로 이제 구입을 해서 출조를 이제 나가고, 레저보트 매니아 등등 다른 여러 이제 카페에서 활동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솔직히. 그래서 저는 낚시를 계속 유선배, 낚싯배를 타면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 레저보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투자라든가 집중을 레저보트 중심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트가 없었기 때문에 낚시 장비라든가 테크닉, 어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하고 기술적으로 발전시켜 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낚시에 대한 기법, 테크닉,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장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정보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좀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강연 이제 목록을 보니까요, 낚시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레저보트하고 연관시킨 강의는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다른 장르 쪽들은 좀 보이는데, 낚시를 레저보트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즐겨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질문 사항들을 좀 받아보면서 장비라든가 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필드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즐기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질문을 받아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쇼어 피싱이라고 하는 부분, 조금 말이 거창하긴 한데요. 요 인쇼어 피싱이라는 거 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계절별로, 장르별로, 어종별로 어떻게 즐길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시마노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쇼어 게임에 대한 이제 자료예요. 여기 밑에 이제 보시면은 나와 있지만은 쇼어 감각으로 즐기는 보트 게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쇼어 장르라고 하면은 그 갯바위라든가 방파제에서 물고기를 잡는 장르, 특히 좀 그런 장르들 중에서 원투라든가 이런 거 말고요, 루어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장르, 그래서 우리가 뭐 쇼어 지깅, 쇼어 캐스팅 장르 이렇게 부르죠. 그 인쇼어라고 하는 장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자신만의 마이 보트를 타고 바깥으로 이동해서 즐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좀 더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이 막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레저 문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수준이 점차 올라가면서, 보트를 가지고 이제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뭐, 카약, 고무보트, 뭐, 좀 더 대형의 보트를 가지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이 낚시들이 점점 프라이빗하고 좀 고급화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인쇼어 피싱 장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레저보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인쇼어 피싱을 즐기면 좋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마노에서는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좀 마케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요, 오프쇼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오프쇼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이제 낚싯배를 이제 타고 나가시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거리나 시간상으로는 한 2시간 이상 원도권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 이거를 이제 오프쇼어라고 이제 칭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쇼어, 갯바위라든가 방파제, 연안에서 이제 도보권으로 즐기는 낚시를 쇼어 장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신의 보트를 타고 연안 근처라든가 뭐 30분 1시간 거리 이내에 그런 포인트 지역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낚시를 인쇼어 피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서남의 제주 대부분에서 즐기고 있는 낚시가 인쇼어 피싱의 개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루어 쪽에 좀 이제 집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인쇼어 피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쇼어에서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어요. 아, 내가 저 포인트까지 좀 더 갈 수 있거나 원거리로 캐스팅하면은 조금 더 좋은 포인트, 좀 더 큰 고기, 좀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라고 하는 갈증을 느끼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특히 내가 캐스팅을 해서 닿을 수 없는 거리에 막 보일링이 있거나 물고기가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갈증은 이제 더욱 커지죠. 그래서 자신이 작더라도 자신의 보트를 타고 그 포인트까지 나가서 이제 사방으로 이제 바다 쪽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다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육지 쪽으로 사방으로 오픈워터에서 즐기는 이런 포인트의 제약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개방감을 가지고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과도 상승을 하고 즐거움, 그 다음에 여유, 우리가 말하는 이제 플레저, 즐거움이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진입 장벽. 이거는 이제 무조건 낮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레저보트를 좀 구매를 하셔야지만 인쇼어 피싱을 즐기실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 가격에 대한 이제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오프쇼어 장르하고 다르게 자기가 이미 쓰고 있던 장비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낚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르가 바뀌어서 새로 이제 장비를 구매한다든가 이런 어려움 없이 바로 낚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자유도. 자, 유선배를 타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고 좀 스트레스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가고 싶다.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하고 좀 치이면서 낚시를 하고 싶지 않다. 요즘 보면은 977 낚시여선 같은 게 18명, 막 20명 막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막 줄 걸리고 막 이런 부분들 상당히 스트레스. 그래서 좀 프라이빗한, 좀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에서 낚시를 하시고 싶다. 이런 또 수요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코로나 때 또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레저보트를 이용한 인쇼어 피싱 같은 경우에는 아주 프라이빗한, 자기가 좀 주도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이제 좀 피곤해, 힘들어. 그러면 나는 좀 아침에 좀 늦게 나가고 싶고, 좀 빨리 들어오고 싶어. 이런 부분들도 레저보트를 이용한 피싱에서는 충분히 자유롭게 선택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그래서 저는 레저보트를 타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가장 높은 자유도, 이 부분들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출조 비용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신의 보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거 많아요. 청소도 해줘야 되고, 런칭이라든가 이동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기름값 정도 드리고 출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회당 출조 비용이 좀 절감이 가능한 부분들도 장점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보트 구매 비용, 유지비, 관리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항상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고민을 하셔야 또 즐거운 인쇼어 피싱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도 이제 또 이 시간에 강의를 하거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저보트 피싱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좀 사고 위험이 있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간이 또 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또 들으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끝나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그려왔던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위에서 이렇게 친한 사람들,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여유롭고 아름다운 낚시를 즐기는 모습들을 상상을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은 어떤 이제 장르들과 대상어들을 잡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쇼어 피싱, 연안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연안엔 정말 다양한 어종들이 살고 있어요. 아직도 막 제가 계속 장르와 어종을 파도 계속 나와요, 고기들은. 그리고 새로운 장르들, 재밌는 장르들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제가 재밌게 즐기고 있는 장르들과 어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보트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은 동해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이제 궁촌항에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해 시즌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의 나갈 수가 없죠.
아주 저수온기고 하기 때문에 고기들이 없고 남해 연안도 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원도권, 막 거문도권이라든가 제주도 이런 쪽으로 원도권을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이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형적인 특성하고 해양적 특성 때문에 겨울에도 수온이 높아요. 15도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근데 북서풍이 불어와도 이쪽 수도권보다도 기온이 한 5도, 6도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겨울에도 낚시를 하기 좀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겨울 내내 이쪽 동해 삼척에서 계속 출항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은 동해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대구. 그다음에 황열기 지금 많이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중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락피시, 조피볼락이나 우럭, 참우럭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어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메탈 지그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보통 이제 낚시 레저보트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낚시 기법, 그다음에 미끼라고 하면은 아마 편대채비에다가 지렁이를 달거나 오징어를 달고 낚시를 하시죠. 동해바다의 특징 중에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이 생미끼 낚시보다 루어 낚시가 더 잘 먹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이 맑고 동해바다는 바다권이 모래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많고 바다권에 뭐 이렇게 살고 있는 벌레들이나 지렁이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이 물이 맑기 때문에 이 바다 한가운데 중층에 살고 있는 그 베이트 피쉬들이라죠.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우럭 같은 것들이 항상 위를 보고 있어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위에서 이런 반짝거리는 메탈 지그들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높은 공격성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럭이든지 뭐 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조항을 잡아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거나 찾아오세요. 근데 이제 채비를 서해에서 쓰시던 우럭 채비 이런 걸 가져오시는데 잡으시긴 잡으시지만은 상당히 족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상 루어를 이용해서 즐기는 인쇼어 피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 즐기고 있는 그런 형태의 낚시 이런 것들도 좋지만은 그 필드나 지역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또 즐긴다고 하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가을하고 여름에 이제 낚이는 어종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 우리 낚시인들이 최고로 동경하고 좋아하는 어종이죠. 무늬오징어. 네, 무늬오징어 낚시입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한 6월, 7월부터 이제 산란 무늬가 시작이 돼서 9월, 10월, 11월이 되면은 이 무늬오징어 시즌이 피크에 이제 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1m부터 한 20m 사이에서 이 무늬오징어 낚시를 주로 하는데 보트를 타고 나가게 되면은 정말 많은 포인트에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고 또 해안에 절벽이 많아서 접근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잖아요. 개인 보트로는 얼마든지 그 포인트에 들어가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 전 연안이 무늬오징어 포인트에 엄청나게 개체수가 많습니다. 작건 크든. 그래서 10월 달에 엄청나게 많은 개체수가 나오게 되는데 레저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조항은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잡으신 분이 한 타임에 거의 100마리를 넘게 잡아오신 분도 있어요. 무늬오징어를. 그래서 이 무늬오징어 자원도 많고, 그 다음에 레저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은 포인트 접근하기도 쉽고, 낚시를 즐기시기도 쉽다. 이런 점을 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어. 요거는 이제 루어 낚시로 잡는 건 아닌데요. 여름에 이제 너무 덥잖아요. 피서철. 너무 더운데, 야간에 즐길 수 있는 낚시가 이 장어 낚시하고 볼락 낚시예요. 장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해바다에서 서해에서는 자주 이제 접해봤는데 동해바다에서도 장어가 나올까 이제 생각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가 이제 출항하는 항구 앞에서 주로 낚시를 하는데 한 20m, 15m 이 정도 수심에서 해요. 어마어마한 개체수가 있더라고. 아무도 안 잡아가는 것 같아요, 장어를. 근데 사이즈가 뭐 진짜
엄청 크다, 조금 과장 보태면 부탄가스 그 통 사이즈 이런 것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그 캔커피 사이즈, 우리 맥스 같은 거, 그 SB 사이즈라고 하죠. 그런 것도 위주로 잡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이즈들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이 마리수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수심 뭐 20m권 이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원투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나가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포인트로 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렇게 마리수라든가 사이즈라든가 큰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쇼어에서 즐길 수 있는 분들은 좀 접근하기가 어렵고 조항도 좀 떨어지죠. 네, 이제 보트가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즐거운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볼락, 이거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진이에요. 한 연말 연초쯤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볼락 낚시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특히 남해안으로. 근데 동해안에도 볼락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야간에 출항하는 배들이 거의 없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볼락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뭐 평균 사이즈 25, 28, 뭐 큰 거는 31, 2cm도 하룻밤에 뭐 한 10댓마리 정도까지도 볼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포인트들이 방파제에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도보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또 철책선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곳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해안가 절벽, 이런 바위들이 무너져 있는 이런 이제 지형에서도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또 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포인트를 이제 진입을 하고 많이 즐기시는 낚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쓰시던 장비를 그대로 이제 인쇼어 피싱, 레저보트 피싱으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장비를 좀 선택을 할 때 좀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이런 인쇼어 피싱, 이제 쇼어 피싱, 쇼어 지깅, 쇼어 캐스팅 이런 거 이제 해안가에서 많이 사용하셨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수, 염수에 대한 그 염분에 대해서 좀 고려하시는 게 좀 덜하세요. 근데 이제 보트를 타고 나가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바닷물도 엄청나게 튀고, 심지어 뭐 바닷물에 빠뜨리는 경우들도 있고 바닷물에 닿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을 선택을 할 때 조금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방수, 방청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된 릴이라든가 장비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시마노에서 이제 나오는 릴 이제 기술들이에요. 이제 베어링들, 릴에 보면 베어링이 뭐 적게는 2-3개에서 많게는 뭐 10몇 개씩 들어가 있죠. 이 베어링에 의해서 뭐 이제 릴링의 이제 그 느낌도 많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특수 이제 방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리가 되어 있는 베어링을 사용을 하시면은 더 오랫동안 즐겁게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스 실드라든가 엑스 프로텍트, 이 좀 저가의 릴로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어요. 이 릴들 보시면 여러 가지 파츠들이 연결이 돼서 접합이 돼서 만들어지죠. 근데 그 틈새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이게 좀 맞지가 않고 정교하게 맞지가 않거나 큰 부하를 받았을 때 벌어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게 되면은 염분이 침투하게 돼요. 그 염분이 침투해서 메인 기어에 닿으면은 그 릴은 AS 비용이 새 제품에 달하게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엑스실드, 엑스 프로텍트 기술이 적용이 된 릴들을 선택을 하시면은 염분이 해수가 튀어도 잘 침투하지 않고, 설사 이제 침투한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막고 또 녹이 나는 거를 또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수가 가능하다는 마크라든가 릴을 샤워 기능, 샤워기로 물을 뿌려서 담그지 마시고 물을 뿌려서 세척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인쇼어 피싱으로 적합한 장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받는 질문 중에서 고가의 릴들 있잖아요. 이런 릴들을 거의 그냥 뭐 이렇게 자기 만족이나 이렇게 겉멋용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이런 기술들이 더 적용이 되어 있고 더 오랫동안 좋은 내구성으로 처음에 그런 품질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낚시의 즐거움을 더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절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5월달 정도가 되면은 서해권이나 남해권 연안에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뭐 대광어 이제 잡으러 다니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인천 여기 앞바다에는 이제 대광어, 참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타이라바 즐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7월, 8월이 되면은
너무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낚시 위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치, 갈치 이런 부분들은 뭐 유선배를 타고 낚시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이제 자신의 개인 레저보트를 이용을 해서 출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야간에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붕장어, 돌문어 이런 것들도 7월, 8월에 즐길 수 있는 인쇼어 피싱의 메인 장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 10, 11월 가을철이죠. 이제 낚시인에게는 가장 설레고 바쁘고 피곤하고 그런 이제 시즌입니다. 뭐 이제 서해권 같은 경우에는 쭈꾸미 갑오징어가 엄청나게 나오는 시기죠. 그리고 이때에 무늬오징어, 남해권이나 동해권 같은 경우에는 무늬오징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우리 빅게임 매니아 분들 있잖아요. 대부시리 이런 거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은 이 시기를 또 많이 이용을 해서 자신의 기록 고기들을 잡으시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12월부터 1월 이 시기는 실질적으로 서해권 시즌은 마감되는 분위기예요. 이제 우럭을 이제 하면서 이제 거의 뭐 아주 먼 바다에 침선 낚시 나가지 않는 한은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이제 시즌인데 동해권과 남해권을 중심으로는 다시 한번 또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 남해권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참돔, 타이라바 대방어 낚시 많이 하시죠? 대방어 시즌 겨울이기 때문에 동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 가자미, 볼락 아까 보여드린 그런 어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주 시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봄이 오는 2월부터 4월까지는 남해 일부와 동해권 중심으로 이제 낚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때까지도 서해권은 좀 힘들죠. 대구, 이면수, 열기, 황열기 그리고 좀 있으면은 이제 막 대왕문어 막 30kg, 40kg 되는 거 강릉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낚시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레저보트들 많이 타고 나가셔서 그 경포대 앞바다 그쪽으로 여밭에서 엄청나게 큰 대왕문어를 많이 잡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절별로 어떤 시즌에 어떤 어종들이 많이 낚으러 다니시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쇼어 피싱으로 즐길 수 있는 장르를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서해권에서 가장 많이 즐기시는 낚시죠. 다운샷. 이제 4월, 이제 5월, 6월쯤 되면은 대광어, 산란 대광어 시즌이 되기 때문에 이 다운샷 채비를 이용을 하셔서 출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다운샷으로 광어나 우럭 이런 것들을 많이 노리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이라바. 타이라바라고 하면 참돔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낚시 장르죠. 그래서 참돔 등 다양한 어종, 참돔뿐만이 아니라 이 타이라바라고 하는 그 채비 특성이 정말 다양한 어종들을 잡을 수 있게 고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해에서는 대구 타이라바 막 이런 것들 나오죠. 그리고 어지간한 뭐 우럭이든 뭐 고등어든 이런 어종들도 타이라바를 내리고 감아주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인쇼어 피싱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타이라바 채비는 좀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은 거의 만능 마법의 채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돔 외에도 다양한 어종을 노릴 수 있는 이 타이라바 낚시도 많이 이제 다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깅, 라이트 지깅, 슈퍼 라이트 지깅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이제 지깅 장르인데 지깅이라고 하면은 그 금속 메탈 지그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우럭 잡을 때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금속으로 된 메탈 지그 60g, 80g, 100g 뭐 무겁게는 뭐 200g 막 이렇게도 이제 쓰시는데 그런 걸로 이제 잡는 낚시를 지깅 낚시라고 보시면 돼요. 좀 무게가 좀 무거운 거 막 부시리, 방어 뭐 이런 거 대구 이런 것들 잡을 때 뭐 한 300g, 뭐 200g 이런 지깅 쓰시는 장르를 이제 지깅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120g에서 한 100g, 150g 이 정도로 내려오면 라이트 지깅, 슈퍼 라이트 지깅이라고 하면 40, 60, 80g 정도의 메탈 지그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탈 지그가 작아지면 더 많은 대상어를 노릴 수 있고 큰 어려움 없이 낚시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선상 루어 낚시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 지깅 낚시를 즐기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남해권이라든가 동해권에 이제 물이 맑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루어 낚시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 지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은 더욱더 재미있는 낚시를 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루어 낚시 좀 더 덧붙이자고 하면은 루어 낚시는 공격적인 낚시예요. 우리 생미끼를 껴서 하는 낚시는 좀 액션을 주고 고기 와서 물어주기 기다리지만은 물어 빨리 물어라고 하는 낚시가 바로 루어 낚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재미있고 나의 그 노력이라든가 적극성에 의해서 고기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더 배가 되는 낚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무늬 오징어 보여드렸죠? 네, 무늬 오징어라든가 이런 어종들을 잡는 것이 애깅, 이제 티뱅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무늬 오징어 시즌이 되면은 도보권에 캐스팅으로 무늬 오징어를 낚는 막 이런 멋있는 막 샤크리 동작 팍팍팍 하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보트를 타고 이용을 하셔서 육지에서 바다로 던지는 게 아니라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제 무늬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캐스팅을 많이 하세요. 연안을 쭉 따라가면서 보트를 이용해서 동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조과도 상당히 좋고 포인트에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m권 이제 이하로 무늬 오징어가 빠지게 되는 시기, 깊은 곳까지 무늬 오징어가 자리하는 시기가 되면은 티베깅, 팁런이라고 하는 장르로 무늬 오징어를 많이 낚게 되죠. 그래서 초겨울까지 수온이 15도,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까지 이 티베깅을 이제 주로 즐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드락 피싱이라고 해서 배스 낚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 거예요. 배스 장비 그대로, 배스 채비 그대로 가져와서 보트를 타고 이런 방파제 그 테트라포드 있잖아요. 그쪽으로 공략을 하고 갯바위로 공략을 해서 뭐 이제 돌삼치, 황전볼락, 도루러 이런 락피시들을 즐길 수 있는 낚시가 바로 하드락 피싱입니다. 그래서 뭐 남해 거는 뭐 광어라든가 성대 아니면 뭐 장대, 큰 장대 이런 것들을 많이 노리시고 동해안에서는 뭐 쥐노래미, 황전볼락, 도루러 이런 것들을 많이 노리는 낚시로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르별로 이제 알아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저보트를 이용을 하셔서 낚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하시면서 즐길 수 있는 장르와 그 다음에 이제 어종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저보트를 구입을 해서 낚시를 하실 계획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걸로 내가 한 시즌을 어떻게 좀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좀 유용한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인쇼어 피싱 자료 준비 여기까지 했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